교수님 안녕하세요. 2학년 A반 김홍주입니다. 오늘은 총이치 기공학 실습 콜드 큐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그 모형과 나비치 사이를 실링한 후에 이제 물에 쇼킹해주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물에 쇼킹하는 이유는 이제 아가의 수분을 뺏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형을 쇼킹해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 5분 정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플라스크 하단에 이제 이렇게 모형을 위치시켜 주게 되는데요. 이 모형을 위치시킨 후에는 그 마개를 닫은 그 플라스크를 닫고 그리고 그 메탈 걸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플라스크 구멍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모형을 위치시켜 준 후에 이제 아가를 부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가를 부어줄 때는 모형에 직접 닿지 않고 그리고 적정하게 아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줄기를 형성해 준 후에 이렇게 모형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아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가를 넣을 때에는 이제 약간 과잉되게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잉되게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 그 레진이 그 아가가 겔화 상태 되면서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축이 일어난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아가가 적어진 아가를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가를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가가 이렇게 다 겔화 상태 된 후에는 이제 마개를 제거한 후에 걸개 걸개를 이제 이렇게 제거해주고 이제 플라스크를 분리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아가로 된 이렇게 몰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 그 아가의 그 몰드에서 이제 모형을 제거시켜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냥 제거할 경우에는 이제 아가의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형 기저부에 있는 그 아가를 삭제해 준 후에 이제 모형을 분리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 모형을 분리할 때에도 이제 이렇게 그 그냥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가가 망가지지 않게 손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쪽 부분 들어주고 이제 한쪽 부분도 이렇게 마저 잡아서 제거가 그 아가가 손상되지 않고 제거되게 이렇게 제거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가 몰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는 이제 그, 그 인공치, 그 왁스덴처에 박혀있던 그 인공치를 다 이렇게 제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서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인공치에 묻어있는 왁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뜰채에 이렇게 인공치를 하나하나 위치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치를 엑스텐처에서 제거해 주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제거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뜰채를 닫고 이제 홀커터를 이용해서 그 주입로와 배출로를 뚫어주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렇게 어, 고압 증기를 이용해서 그 이렇게 레진치에 묻어있는 웩스를 제거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만약에 뜰채가 없으면 이 레진치를 제거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 뜰채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인공치에 묻어있는 웩스를 제거해 준 후에 자, 이제 그 저희가 이번에 화이버를 이용한 그런 이제 그 덴처가 좀 더 그 어,
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다가 으치상 내부에 이제 물질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화이버는 이제 강도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 그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 레진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레진의 공간이 그 모형 베이스와 차이 그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왁스로 릴리프 해주고 있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우선 모형을 이렇게 따뜻하게 알콜 램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워주고 난 후에는요, 그 시트 왁스를 이용해서 이제 시트엑스 반장을 이용해서 모형에 그 이렇게 압접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이 압접 시켜줄 때는 그 모형과 왁스 그 시트엑스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고 그 정말 정확하게 납작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꾹꾹 눌러서 압접을 시켜주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압접을 시켜준 후에는 모형에서 이제 시트엑스를 잘라낸 후에 티슈 스탑을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이 티슈 스탑을 형성하는 이유는 이제 그, 그 파이버에 이렇게 보시면 티슈 스탑이 되어 있는데요. 파이버의 그 정확한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소구치부와 대구치부에 이렇게 4개의 티슈 스탑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슈 스탑을 만든 후에는 이제 이렇게 핑크 레진을 이용해서 그 스탑점을 위치시켜주게 되는데요. 이 스탑점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제 그 정확한 공간이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그 파이버가 놓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핑크 레진을 이용해서 지금 스탑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슈 스탑에 이렇게 지금 핑크 레진을 올린 후에는 자, 화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이 화이버를 위에다 위치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버를 이제 압착시키기 위해서 전용 그 폴리 봉지에 이제 폴리 비닐에 넣어준 후에 이제 압축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여기 보시면 버큐um 버튼을 눌러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큐um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압축이 되게 되겠는데요. 압축을 될 때에는 이렇게 손으로 압접을 해서 그 정확하게 눌릴 수 있도록, 파이버가 정확하게 눌릴 수 있도록 압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실 버튼을 눌러서 이제 공기가 다시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파이버를 광중압을 시켜서 이게 이제 딱딱한 그런 교체 상태로 되게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5분 정도 이제 광중압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봉지를 다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부분을 절단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압축된 그 비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압축된 비닐이 열리고 난 후에는 그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이 지금 안에 붙어있는 시트엑스를 제거해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뜨거운 물을 넣어서 시트엑스를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에 내부에 있는 파란색 시트엑스가 녹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엑스가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 분리가 된 이 그 파이버는 그 모형의 덴처의 이 마진 그 보더선에 이제 2, 3mm 아니면 한 3mm 정도 이렇게 짧게 형성해 준 후에 이제 모형에 레진 분리제를 발라주게 되겠습니다. 레진 분리제는 두껍게 바르거나 그 레진 분리제가 다 굳지 않고 유입 성형을 할 경우에는 기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서 이렇게 지금 꼼꼼하게 한 겹만 발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발라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이 그 화이버를 제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또한 이제 이렇게 그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량의 순간 착착제를 스탑점에만 이렇게 바른 후에 모형을 모형에 이렇게 위치시켜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치시키고 난 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그 콜드 케어링 시스템인 아가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일단 모형을 다시 위치시킨 후 그 뚜껑을 닫고요. 이제 메탈 걸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분리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레진을 믹스한 후에 그 주입로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붓기보다는 소량씩 이렇게 부어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넣어주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이 잘 돼서 이렇게 배출로로 레진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입로를 넣다가 이제 그 레진이 다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넘쳐 나올 그 경우에는 이제 배출로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배출로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배출로가 막혀 있는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보시면 이제 주입로에 레진이 차고 배출로를 레진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동영상 보시면 주입로에 그 소량의 레진을 더 넣어주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이 레진이 그 중합되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는데요. 그 수축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레진을 더 넣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이 이렇게 두게 되면 그 초기 중합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 초기 중합이 된 후에 이제 이렇게 압력 중합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합을 해주게 되는데요. 일단 초기 중합은 한 6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하면 이제 초기 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 중합기에 넣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2기압 정도의 압력을 주어서 이렇게 중합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중합 과정은 한 30분 정도 해주는 것이 이제 좋고요. 그리고 그 중합이 완료된 후에는 이제 그 플라스크 뚜껑을 연 후에 이제 아가 매물제를 제거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가를 플라스크에서 제거한 후에 이렇게 지금 아가를 제거해 주게 되는데요. 이 제거할 때는 이제 그 스파츌라나 이제 그 조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홈을 파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 쉽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커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가가 쉽게 제거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디플라스킹 과정이 끝나고 이제 완성된 레진 덴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레진 덴처를 하고 난 후에는 그 완성이 되는데요. 이 과정 이후에는 이제 팔레싱을 해주게 됩니다. 그 팔레싱 동영상은 히트 큐어 시스템을 이용한 그 팔레싱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팔레싱 동영상은 올라와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완성된 덴처를 보실 수 있으시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콜드 큐어링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과정이 약간 조금 히트 큐어링보다는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이제 사용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 그 팔레싱을 함에 있어서 그 일반적인 열중압보다는 이제 콜드 큐어링을 사용을 하면 그 팔레싱 시간이 배로 줄기 때문에 참 이렇게 편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콜드 큐어링을 한 레진은 그 상용으치에는 잘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 콜드 큐어를 했을 경우에는 리퀴드가 이제 이 덴처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 콜드 큐어링 시스템 그 레진 덴처를 만드는 과정이 완료가 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치과 기공 계열에서는 이제 이렇게 무궁무진한 그런 발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러 가지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